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딥러닝 기반 표현파 역산 기법의 영역 분할 문제를 적용해 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뭔가 결과가 이렇다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서 뭔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아이디어랑 간단하게 어떻게 수행할 예정인지 정도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제가 표면파 역산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표면파는 이 그림에 나타난 샷게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디 웨이브도 나타나지만, 샷게더 상에서 이런 진폭이 큰 서피스 웨이브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법들, 그 반사법이나 이런 데서는 얘가 노이즈로 취급이 돼가지고 제거를 했지만, 얘네도 그 지하 속도 정보, 일렉트릭 프로퍼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파 역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하냐 하면은 지오메트리컬 디스퍼전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그러니까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 깊이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른 위상 속도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지오메트리컬 디스퍼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면파 역산 기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MAW 방식인데,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런 샷게더 같은 다중 채널 자료로부터 영역 변환을 해서 디스퍼전 커브를 피킹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분산 곡선을 발췌해서 그 어, 네. 주파수별 위상 속도, 그러니까 디스퍼전 커브라고 부르는 주파수별 위상 속도를 피킹을 해서 엑스파 속도 구조를 추정하는 방법을 표면파 역산이라고 하고, 다중 채널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는 기법 중 하나가 MAW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방식은 이런 샷게도로부터 영역 변환된 디스퍼전 이미지로부터 에스파 속도 프로파일을 추정하는 방식인데요. 그때 CNN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산 이미지 속도랑 주파수 축을 가진 그 분산 이미지를 CNN을 통과시켜서 50개 샘플을 가진 에스파 속도 프로파일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모델을 구성을 할 때는 이 CNN 과정에서는 얘네를 피킹하는 거를 모사를 하고자 했고, 플래트 시킨 다음에 FC에 3개를 붙여서 이 역산 과정을 모사하고자 했습니다. 이 50개의 에스파 속도 정보는 그 값들이 뭐 몇백에서 몇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면 그 그러니까 속도가 작은 것들은 잘 못 맞추고 속도가 큰 것들을 잘 맞추는 경향을 나타내게 돼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정교해야 하는 MSE 손실함수를 사용했다는 게 지난 연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웃풋 샘플을 50개로 맞춰놨다 보니까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훈련해서 하는 추후 연구도 수행을 했고, 이거를 현장 자료에 적용을 해서 리솔루즈 로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얼추 잘 맞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예서피스 지오피직스에 퍼블리시를 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더 좋은 결과를 찾기 위해서 그 영역 분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게 이번 발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분류해서 각 픽셀이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아웃풋 1D였던 아웃풋 그 에스파 속도 프로파일을 이진화해서 이미지 분할 문제로 변환하여 처리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 마지막 출력층에서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변환하기 위해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로스 펑션도 원래 그 정교화된 MSE를 사용했었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맞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2차원으로 속도를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건 1차원 속도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2차원 속도 이진 이미지에서 1차원 에스파 속도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우 2025 논문에서 소개한 그 2D RMS 벨로시티 필드를 추출하는
파이썬 알고리즘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행한 내용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만들기 위해 라벨을 1D에서 2D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디스퍼전 이미지와 1D 에스파 속도 프로파일이 한 쌍이 돼서 얘가 인풋이 되고 얘가 라벨이 돼서 훈련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라벨 자료를 2차원 이미지로 변환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속도 값이 있는데 이 속도보다 작은 영역은 1로 채우고 큰 영역을 0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네,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의 차원이 원래 데이터 개수에서 50개 샘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 개수의 2001 바이 50의 2차원 파일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네, 모델 구조도 이 라벨의 디멘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이 디멘전에 맞출 수 있는 CNN 모델을 간단하게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디스퍼전 이미지와 이 속도 프로파일, 아니, 속도 이미지 상에서 둘 다 벨로시티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벨로시티 축을 바꾸지 말고 훈련을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로 이쪽 벨로시티 축이 바뀌지 않는 CNN 모델을 맥스풀링하고 피처 맵 개수를 바꿔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까 서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시그모이드 활성함수 사용해서 0과 1 사이의 확률을 도출하도록 만들었고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들은 배치 사이즈 128개, 총 에폭 1000번, 러닝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로스 펑션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했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RMS 벨로시티 피킹, 그러니까 뽑아내는 그 패키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논문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킷 이미지에 있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미지 내에 등고선을 찾기 위해 마칭 스퀘어 메소드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칭 스퀘어 메소드는 각 격자의 내 꼭지점을 기준으로 기준값과 비교하여 선이 지나가는 위치를 선형 보관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여기 그림과 같이 총 16가지로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 형태를 통해서 모든 그 2차원 이미지에서 등고선을 뽑아서 컨투어를 뽑아내는 방식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실행한 결과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라벨을 만든 거랑 그 원래 트레이닝으로 사용했던 데이터를 뭐 트랜스포즈나 뭐 축을 뒤집는 거 없이 도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인덱스랑 속도가 증가하는 거랑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 그 디스퍼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덱스가 0번에 가장 큰 속도가 저장이 돼 있고 인덱스 가장 마지막 인덱스에 속도가 0일 때가 저장이 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퀀시는 뭐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화된 라벨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속도 축은 좀 뒤집어져 있고 그 뎁스 축은 0이 얕은 쪽, 좀 깊은 쪽이 좀 큰 인덱스를 갖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 정보가 이 뒤집혀진 축 정보가 혹시 훈련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이 네 가지 라벨을 네 가지 케이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각각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제가 이진 이미지를 만든 그 자체로 방금 설명드린 순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뎁스 축을 뒤집은 거고요. 세 번째는 속도 축을 뒤집은 거고 네 번째는 둘 다 뒤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라벨의 그 플립된 축에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이 로스 펑션을 그려봤을 때, 맞죠? 로스 펑션, F에 따른 로스 값을 찍어서 그려봤을 때, 속도축을 뒤집었을 때,
더 낮은 로스 값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기에는 섣부르지만 당장은 뭐 인덱스 순서랑 속도 증가 방향이 일치했을 때 그래도 렉스 값이 더 작게 나온다 정도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은 그 출력 결과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이게 지금 축이 뒤바뀌어 있어서 요 세로로 네 가지 그림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축만 뒤집혔지 같은 모델들입니다. 같은 속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라벨을 사용했을 때 요 정도 나오고, 네. 깊이축을 뒤집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속도축을 뒤집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양쪽 두 축을 모두 뒤집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스 펑션의 이 로스 값들은 그 속도를 뒤집은 게 더 작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해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있다라고는 결론을 내리지는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테스트 해본 거는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더 테스트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건 이 축 데이터 방향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를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겠다라는 필요가 좀 느껴졌고, 또 가장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바꿨으니까 이거에 최적화된 여러 이미 개발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가져다 쓰고 좀 조사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져다 쓴다든지 하는 연구를 해볼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모델이 최적화가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이너리 익스트랙션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기존의 1D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원래 연구에서도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인풋 이미지를 프리퀀시랑 속도가 고정된 상태에서만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에 따라서 프리퀀시 범위도 다르고 속도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제너럴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입력 자료 크기 문제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1차원으로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예측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모델을 이렇게 이진 문제를 바꿔서 2차원 이미지로 예측을 하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바꿔서 어떤 점이 이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저도 못 들은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시도를 해보자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미지 투 음, 이미지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이 많아진 게, 네, 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적용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가 이제 각각 2차원의 여기 이미지 픽셀상의 각각 값이 0 또는 1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0이랑 1의 영역이 딱 정확히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중간중간에 막 그 0 사이에 1이 파고 들어가 있거나 뭐 1 사이에 0이 파고 들어가 있는 영역이 있거나 뭐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논문에 네. 그 속도, 이거 뽑아내는, 컨투어 네네. 뽑아내는 모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이 논문에서도 이 중간에 이상치 같이 들어가 있는 값이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뽑아내는 경우에 대한 그림도 있어서 어,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네, 이 추출을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네. 아까 그 파인드 컨투어 모델이 그 컨투어를 찾는데 길이를 아마 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길이가 음, 긴 거를 선택하고 작은 것들은 아웃라이어라고 버리면 이제 그렇게 고립돼서 따로 이제 생기는 그런 바운더리 같은 것들은 제외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음. 그, 혹시 지금은 입력 자료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저 디스퍼전 스펙트럼이 네,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 맞습니다. 말고 딴 것도 같이 입력 자료로 넣는 사례는 없나요? 유사한 연구 같은 데서 어떤가요?
일단 역산 자체를 하는 거는 잘 없고, 그 디스퍼전 커브를 피킹하는 논문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 같이 넣는 거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보조 자료를 집어넣어서 좀 결과가 향상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즉, 딱히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넣는 거는 모르겠고, 원래 요거 하기 전에 이, 단순히 데이터 기반으로 그 디스퍼전 스펙트럼 이미지에서 에스파 프로파일을 뽑는 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뽑혀져 나온 에스파 속도 프로파일로 다시 포워드 모델링을 해서 디스퍼전 스펙트럼 이미지를 그려보면 완벽하게 일치가 하지 않아서, 그거를 음, 추가적으로 일치시키게 만들려고 그 피직스 로스를 이제 추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그 중간중간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그 수렴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